딸이 숨겨둔 예비사위를 모르는 척 직접 찾아간 영숙은 수상한 예비사위를 염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딸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영숙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기 때문이죠. 사윗감을 만나보고 싶다는 요청에 곤란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예비사위를 몰래 만나보기로 결심하는데요. 영숙의 날카로운 직감에 포착된 예비사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영숙은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된 손길로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막내딸 소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과 함께 식사하자고 했기 때문이었죠. 창문 너머로 비치는 노을빛이 주방 바닥에 붉게 물들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서둘러 벗고 반가운 마음으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간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했던 그녀의 걸음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62의 나이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져진 탄탄한 체격과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 소희, 얼굴이 좋아 보이네. 오랜만에 온다고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은 소희의 표정이 어딘가 들떠 보인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며 식사를 이어갔죠.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숟가락질을 하던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찬장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마음이 울렸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어머, 정말?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깜짝 놀랐네. 어떤 사람인데? 언제부터 만났어? 소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태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은 뭐 하는데? 영숙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헬스 트레이너예요. 지금은 자기 피트니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사라졌습니다. 체육교사로서 그녀는 운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몸만 좋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편견이 떠올랐죠. 센터라고 해봤자 얼마나 큰 곳이겠니?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준 오빠는 체육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반응에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고 느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성급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부모인 우리도 봐야지. 소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태준 오빠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바로 인사드리기가 어렵대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개인적인 사정?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도 못 올 만큼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숨기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엄마, 제발요. 태준 오빠를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어머니로서의 걱정은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자신 있었죠. 그런데 딸의 예비 신랑은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오랜 친구들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우리 때처럼 격식을 차리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들은 그렇게 위로했지만 영숙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태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인사도 오지 않는지 궁금증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희에게 물어 태준의 피트니스 센터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으며 다짐했습니다. 체육교사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이 이상한 낌새를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소희와 태준 사이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영숙은 반드시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 위한 옷을 고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결국 오래된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헬스장을 가다니 체육교사 시절에도 헬스장은 별로 가본 적 없었는데 말이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30년 동안 애들 가르쳤나? 영숙은 중얼거리며 가방에 수건과 물병을 넣었습니다. 마치 학생들의 체육대회를 감독하러 가는 것처럼 꼼꼼히 준비했죠. 하지만 이번 감독의 대상은 딸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소희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는 동안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몰래 살피러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소희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죠. 그래도 어머니로서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강한 삶, 태준 피트니스라는 간판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영숙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부터 중년의 회원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처음 방문하셨나요? 상냥한 목소리에 영숙은 흠칫 놀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네, 처음인데요. 운동을 좀 시작해볼까 해서요. 영숙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자신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1일 체험 회원권으로 해드릴까요? 담당 트레이너와 상담도 가능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트레이너. 혹시 그게 태준일까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회원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본명을 적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만날 사람,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트레이너를 불러드릴게요. 영숙은 대기 공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여러 자격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체육학 학사 학위증과 여러 트레이너 자격증들이 눈에 띄었죠. 이름을 자세히 보니 모두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탄탄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숙 회원님. 저는 이곳 트레이너 김태준입니다. 순간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를 만난 것입니다. 소희가 사랑한다는 남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와 진지한 눈빛,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영숙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적당한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태주는 전문적인 태도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체육교사였던 영숙도 감탄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죠. 그는 영숙의 나이와 체력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태준이 영숙의 이름이 적힌 회원 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안영숙 선생님이신가요? 영숙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네, 전에 체육교사였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펜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회원들도 이상한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보았죠. 오늘 PT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첫 방문 회원 특별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된 표정이었죠. 영숙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소희와 태준 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그 이상한 반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문성과 친절함은 좋았지만 마지막 순간의 그 당황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소희야, 엄마가 오늘 태준 씨 피트니스 센터에 다녀왔어. 전화기 너머로 소희의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발 그만 좀 의심해 주세요. 소희의 강한 반응에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 비밀을 꼭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희와의 전화통화 이후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죠.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한번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운동복을 챙겨 입고 건강한 삶, 태준 피트니스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상쾌한 에어컨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어제 본 직원 대신 다른 여성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제 등록했어요. 영숙은 회원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영숙 회원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러닝머신 좀 해볼까 해요. 영숙은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운동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녀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었죠. 30분쯤 걸었을 때 옆 러닝머신에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그 여성은 영숙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네요. 새로 등록하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이미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걸었습니다. 영숙은 자연스럽게 태준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은
오늘 안 계신가 봐요? 이미경은 속도를 조금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태준 선생님 말씀이시죠? 오늘은 외부 강의가 있어서 오후에 온다고 들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영숙은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어제 상담 받았는데 전문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체육학과 졸업하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했대요. 여기 회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스타예요. 영숙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의 예비 신랑은 자신의 일에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이상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이미경이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태준 선생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육원 출신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영숙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손잡이를 꽉 잡았죠. 귀가 윙윙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요? 네, 다른 트레이너가 우연히 말해주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말하지 않지만요. 참 대단하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만큼 이룬 거니까. 영숙의 머릿속에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녀가 체육교사로 일하며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던 희망 보육원. 그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영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옛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그녀는 30대 중반, 열정 넘치는 체육교사였죠.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운동신경은 좋았지만 늘 자신감이 없어 보이던 아이였죠. 집에 도착한 영숙은 곧장 오래된 앨범을 찾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봉사활동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그 소년의 얼굴을 찾았죠. 마침내 한 장의 사진에서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보육원 운동의 날 찍은 단체 사진 속 쭈뼛거리며 서 있는 마른 소년. 환하게 웃고 있지는 않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에서 태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설마, 영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을 기억해냈습니다. 운동은 잘했지만 항상 뒤로 물러서 있던 아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영숙이 했던 말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 그날 소년의 눈빛이 변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글씨로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이름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태준.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그 소년이 지금의 태준이라니.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딸과 결혼한다니. 운명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의심도 선입견도 없이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센터에 도착하자 태준이 한 회원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문적인 설명, 진지한 태도, 따뜻한 격려. 그 모습에서 영숙은 30년 전 자신이 심어준 씨앗이 훌륭하게 자란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이 회원과의 상담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영숙은 이미경의 도움으로 그의 사무실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회원 관리 파일들이 있었고 벽에는 여러 자격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작은 액자 안에는 희망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어린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짓고 있는 30년 전의 영숙이었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준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소희가 왜 그토록 자신의 방문을 꺼렸는지, 영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영숙은 태준을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그리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정직하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준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소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피트니스 센터 입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체육대회 시작 전 학생들을 인솔할 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함께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태준이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을 보자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영숙 회원님, 오늘도 운동하러 오셨군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요.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며 영숙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준의 수상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구나 싶었죠. 사무실 문을 닫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책상 앞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고 영숙은 구석에 놓인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희망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 영숙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 설명드릴게요. 영숙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 마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희망 보육원에서 만났던.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의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듯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아이입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평생 잊지 못했어요. 너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영숙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이제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듯이요. 선생님 말씀 때문에 저는 체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체육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에서도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했죠. 그리고 꿈꿔왔던 제 센터도 열게 됐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 했던 그녀의 신념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희를 만났을 때 그녀의 성이 안씨라는 걸 알았지만 선생님과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소희가 어머니가 체육교사셨다고 했을 때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태준의 시선이 잠시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어머니 이름과 가족 이야기를 해줄 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선생님이
제 예비 장모님이라는 걸요. 영숙은 덜컥 내려앉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태준이 인사를 미뤘던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안 온 거구나. 태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선생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이렇게 딸과 결혼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작은 소년을 안아주듯이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넌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어. 네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숨기고. 영숙은 태준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태준은 눈물 젖은 얼굴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보육원에서의 기억, 영숙의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소희를 만나 사랑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저는 단순히 몸만 단련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회원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트레이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제 철학이 됐습니다. 영숙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태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격려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교사로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처음에는 네가 헬스 트레이너라고 해서 걱정했었어.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 영숙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네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지. 내 선입견이 부끄러울 뿐이야. 사무실을 나오며 영숙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제 집에 와서 제대로 인사해야겠다. 소희에게도 모든 걸 이야기해야지.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정말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태준이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갈비찜에서 올라오는 김이 부엌 전체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말이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영숙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위 될 사람 만나는 날이구만. 긴장되나?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은 무슨, 이미 만난 아이야. 그녀는 남편과 소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서의 봉사활동, 태준과의 인연, 그리고 우연히 그가 소희의 예비 신랑임을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까지요. 두 사람 모두 그 운명적인 만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이제는 긴장이 아닌 기대감이었죠. 소희가 먼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빠.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그의 옷차림은 평소 피트니스 센터에서 볼 수 있는 트레이닝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와 바지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따뜻한 미소가 그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태준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영숙은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 영숙의 말에 용기를 얻어 체육을 열심히 하게 된 과정, 학창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 그리고 트레이너로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센터를 열기까지의 여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늘 부담이었어요. 소희를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런 제 과거를 알고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게 제가 소희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아이라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식사 후 영숙은 태준을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체육교사 시절 사진과 상장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어머님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태준은 영숙의 체육대회 지도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희망 보육원에서의 봉사활동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이것 봐. 네가 처음 운동회에서 달리기 했던 날이야. 태준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마른 체구의 소년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날 기억나? 네가 처음으로 1등을 했던 날이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추억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넌 정말 재능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영숙은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0년 전과 같은 제스처였지만 이제는 그 어깨가 훨씬 단단하고 넓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영숙은 태준의 제안으로 피트니스 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였죠. 태준은 영숙에게 센터를 자세히 소개했고 특히 노인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께 배운 걸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균형과 유연성, 그리고 마음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운동이죠. 영숙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은퇴했지만 아직 체력은 괜찮은데.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사실 시니어 회원들을 위한 특별 클래스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일주일에 2번 태준의 센터에서 시니어 건강 클래스를 함께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교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은 소희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니며 모녀의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준과는 예비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 마치 오래된 스승과 제자 같은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결혼식 날 영숙은 태준이 보육원 가족들을 초대한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시죠. 태준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영숙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태준의 센터에서 시니어 건강 클래스를 이끌었고 은퇴한 교사들로
구성된 운동 모임도 조직했습니다. 체육교사로서의 경험과 열정이 제2의 인생에서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1년 후 태준과 소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영숙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순환, 그리고 인연의 연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영숙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서 한 소년에게 건넨 작은 격려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축복으로 돌아온 완벽한 인생의 순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